왜 두려우세요? 치매요? 많죠. 하나만. 응? 하나만. 하나만? 치매면 내 정신이 아니잖아요. 남을 자꾸 이렇게 괴롭히는 거죠. 아, 이런 치매도 있대요. 치매의 한자가 응. 다스릴 치에 내가 귀신에 사로잡힐래. 정신이 나간다. 정신 나가니까 내가 내 내가 아닌 거지. 저는 몇 년 전에 중직기 배우러 오신 분이 있는데 치매의 환자들을 이렇게 도와주시는 분이었거든요. 근데 그분이 그때 그러셨어. 걸리지 말아야 될 게 치매는 사람 대접을 못 받는다. 맞아요. 그때 미쳐버렸는데. 네. 나 자신 잃어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 되어가지고. 그런데 치매 환자도 제정신일 때가 있어요. 있어요. 오전에만 제정신이에요. 오전에만? 피곤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우리 아빠도 치매로 돌아가셨는데 그 술 알코올성 치매였어요. 근데 오전에 가면 한국말로 해. 근데 오후 되면 통역관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오후 되면 영어를 막 하니까 의사도 못 알아듣는 거야. 그래서 진짜 영어? 네, 통역관으로 있어요. 그러니까 의정부의 미 이사단에 통역관으로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치매가 오면 가장 좋은 때 거만 그냥 갖고 있지. 근데 되게 우리가 생각하기에 그게 고정관념인지 모르는데 치매 걸린 사람은 무식한 사람이라고 생각하기 쉽지 않아요. 아니에요. 오히려 인텔리전이 더 많아요. 근데 요즘은 더 지금 대학에서 강의하고 인텔리전이 있으면서도 약을 그렇죠. 먹으면서 조절하고 본인이 그러니까 의사들은 그런 거 정보 공개 안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 며느리가 많대요. 그래서 예방 차원의 약을 먹으면서 조절하고 있어요. 치매는 제일 문제가 의사소통 같아. 소통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미리 알아야 된다. 사실은 치매 걸릴 확률이 커요. 왜냐면 행복지수가 20, 30이라는 거는 나 자신을 돌보지 않고 계속 퍼졌다는 거. 퍼주죠. 네, 근데 퍼주려면 내 안에 뭐가 채워져야 퍼주지. 아무것도 없는데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많이 있는 행복 지수가 낮으면 자, 치매 걸릴 가능성이 많아요? 그렇죠. 아무래도 우울하니까. 그러면 내가 그때 10년 전에도 물어봤던 거죠. 행복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행복? 똑같은 말 하나 봐야지. 그러니까 저는 남을 유익하게 하는 게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커졌네요. 그러니까 몸이 골병 들지. 그때는 우리 가족이 행복하고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는 그게 잘못됐다는 거 아는데도 그게 그렇게 되고 내가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나. 근데 요즘은 조금 좀 피곤한지 설거지 있어도 그냥 자요. 저희는 그런 거 전혀 이렇게 용납 안 되는데 조금씩은 행복이 뭐예요? 행복. 그러니까 남을 유익하는 남을 도구가 유익한 되는 게. 도구가 되려면 그럼 그 도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어떤 상태여야 돼요? 컨디션이 내가 피곤하지. 그러니까 네, 최적의 내가 상태가 없어서. 돼야 그 도구가 쓰여질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도구도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기름도 치고 보링도 하고 AS도 받고. 그러니까 저희 둘째 딸이 그러더라고. 엄마는 쉬는 거를 모른다고. 그러니까 내가 뭘 하고 있으면은 저를 번쩍 안아서 엄마 잠깐만 두라는데도 저는 막 이렇게 보이는 거야. 그게 불안이었던 거예요. 그게 보이고 제가 조금 좀 이렇게 아무것도 안 하고 있으면은 신랑이 오히려 좋아해요. 그래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 시간을 하루 중에 응. 1시간이라도 한번 가져보세요. 그러니까 10시 이후에는 뭘 하면 안 되겠다. 아니 10시에 자야지. 근데 저는 그게 아니라 11시 뭐 이렇게 내가 계속 하면 좋으니까 그건 좋은 거 아니에요. 습관이에요. 습관이다. 하루 중에 1시간만 멍 때리고 한번 있어 보세요. 그러면 내 안에 있는 내가 미처 내가 살피지 못하고 케어하지 못한 내가 나와서 뭐라고 할 거야. 그러니까 지구가 보낸 그림 엽서를 내가 그 보고 난 다음에 느낌인데, 그러니까 내 안에 나하고 한번 만나보세요. 1시간이 시간이 짧다면 그 내 안에 있는 나가 와서 뭐라고 하는지 느낌으로, 말이 아니라 느낌으로 두들길 때 그때 멈추고 한번 보세요. 그럼 행복이 뭔지 알아요.
지금 가장 행복한 거는 사무실 나가서 창가 보면서 이렇게 티 마시고 있어요. 그럼 그 시간에 멍 때려보세요. 그 어, 시간에. 그때. 음. 그리고 눈물 나면 눈물 나는 대로 가만히 놔둬. 그러니까 닦지 말고. 그건 내가 흘린 게 아니라 내 속에 있는 또 다른 내가 흘리는 거. 그럼 그런 나도 살펴줘야 될 거예요. 그런 나가 지금 열심히 막 기계 돌리고 기름치면서 이렇게 했더니 난 돌아보지도 않고 지만 잘났다고 막 남을 위해 산대. 아멘. 자, 행복이 뭘까요? 저요. 저도 굉장히 이타적인 거 그걸 많이 생각했거든요. 남을 도와준 거, 희생. 그것이 굉장히 행복이라고 생각했는데 요즘에 저도 이제 그 어떤 트레이닝을 받고 있어요. 그런데 그걸 많이 이렇게 선생님 얘기하신 것처럼 그래서 제가 정말 골방 기도라고 그러잖아요. 내가 하나님과를 만나서 영적인 거가 채워져야지 그래야지 내가 뭐도 할 수 있고 하는 거 밖에서 하고 열심히 내고 뭐 이런 거는 아무 문제가 없다고 생각해요. 그런데 사는 거고 뭐 다 문제가 있는데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이렇게 흘려보내고 진짜 영향력이 있으려면 내 걸로 갖고는 안 된다라는 걸 많이 느끼기 때문에 언제 행복하세요? 아침 새벽에 하나님과 깊이 이렇게 교제하고 있을 때 기도할 때 그러면 그때 나를 만날 수 있으니까 그 시간을 얼마나 소비하세요? 이렇게 저기 쓰는 게 시간 보통 아침마다요. 아침마다 일찍은 일어나요. 근데 보통 오늘도 3시 반 정도 일어났는데 진짜 하나님과의 깊은 그러니까 교제 그 기도 시간이 한 30분 정도. 그러면 그거를 1시간 빌리고 네. 나하고 만나세요. 오케이. 선생님의 행복이 뭐라고 저는 이제 위기적인 생각하세요? 아, 그게 건강한 거예요. 나는 나 자신을 위해서 사는 것이 그건 이 기간은 개인적인 거예요. 네. 굉장히 내가 혼자 살고 있는데 편한 점도 있지만 더 내게 행복이 더 많은 것 같아요. 집중을 잘 하시는 거. 근데 30점이지만. 몰라 나는 내가 집중 잘하는 건지 모르는데 지금 이렇게 말해주셨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이렇게 앉아 계셔도 속주식만 있어도 반듯하세요. 그 상체가. 그러니까 이 하체만 좀 잘 잡으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이게 틀렸다고 그러니까. 근데 그거에 집중하지 마시고 그냥 내 앉아있는 자세에서 반듯하면 이게 같이 돌아올 수 있으니까 그 생각에 잡혀있지 말고 나는 그냥 반듯하다 하면은 내 몸이 내 말대로 따라가요. 네, 그렇게 하려고. 네. 그리고 피부가 제일 좋으세요. 솔직히. 소녀. 여기서 제일 내가 연장자. 네, 근데 제일 좋아요. 그리고 저는 내가 있어야 남을 도울 수 있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나를 키우기 위해서 나 나름대로 노력을 해요. 근데 왜 30점 나왔지? 행복점. 다시 100점 나오게. 내가 헷갈리네요. 이게 뭐 상인이 주인 같다. 그러니까 이미 머릿속에는 예전에 쌓였던 그 버려야 될 것들을 아직 못 버리고 있어서 그래요. 그러니까 지금 쓸데없는데 그걸 못 버리고 있는 건 뭐냐면 버리는 방법을 몰라서. 근데 그 버리는 방법은 내 핵심 감정을 찾아가지고 체크하면서 옛날 것들을 끄집어내면 입으로 나오면서 다 버려져요. 그거를 저쪽에서 상담대를 애도한다 그래요. 애도. 그러니까 그 사람을 기억해서 보낸다. 다 한문이에요? 네. 자, 우리 부총장님. 자, 행복이 뭐예요? 제가 그때도 들었어요. 네. 그랬나요? 네. 기억도 안 나. 나는 기억해요. 대단하시다. 행복은 평안 같아요. 평안. 내가 이제 누가? 제가 네. 아니 저도 아까 그림에서 보시듯이 일이 너무 많아요. 네. 그리고 누가 부탁하면 거절을 못하고 다 해줘야 되고 내가 할 수 있으니까. 네, 뭐든지 할 수 있는 거예요 저는. 그러다가 이제 다리 부러지고 팔 부러져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지쳐서 그때보다 살이 많이 빠졌잖아요. 많이 빠진 게 아니라 진짜 건강이 네. 그래서
이제 뭐 친구들도 그래요.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니냐고 막 걱정할 아, 정도로 저도 그 얘기 하려고 했어요. 엄청 빠졌어요. 근데 이제 반이 빠져나갔어. 당도 그렇고 이제 스트레스가 당으로 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뭐 혈압은 없는데 당이 아직 이제 좀 조절이 잘 안 되고 있고 이제 목사님이 조금 맞아요. 그래서 좀 이게 그래서 조금 이렇게 돼. 근데 이제 마음의 평안이 최고 행복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그래서 조금씩 이렇게 내려놓고 엄청 바쁘지만 조금씩 내려놓고 맞아요. 아까 이게 저기 선생님 얘기한 것처럼 설거지 안 하고는 저도 못 자. 특히 우리 목사님은 그냥 덕분에 설거지는 식세기 안에. 예, 그래서 놓고도 그냥 자, 네. 요새는. 그래서 내가 좀 이렇게 평안이 있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하고 조금씩 이제 조절하고 맞아요. 있어요. 그게 진정한 평안이에요. 그러죠. 근데 아파야 꼭 알아차리자. 근데 안 아플 때는 뭐든지 할 수 몰랐어요. 있으니까. 몰라. 그러니까 아프기 전에 알아차리세요. 맞아요. 저는 허리가 너무 아프다 보니까 허리 안 아프고 마음대로 돌아다니는 사람이 제일 행복해요. 근데 그 그렇겠다. 사람들한테 그러면 행복하냐면 안 행복해요. 맞아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그러니까 그치. 이렇게 아프면 소박해져요, 행복이. 음. 저는 어떨 때 행복하냐면 집에서 그 식물들 이파리 닦아주고 물 갈아주고 순삭을 4시간 하는데 그 4시간이 언제 갔지? 걔하고 얘기하고 그리고 어느 날인가 이렇게 밑에 싹이 나오고 그럼 감동이라 눈물까지 나와요. 그게 300kg가 되니까 와 이제는 분양을 하래요. 그래서 근데 나는 내 새끼를 못 보내겠대. 그래서 너무 많이 그릇을 줄이려고 한 종류를 몇 개씩 먹어놓고 남편 눈속임을 했는데 사이즈는 커지고 수는 줄었는데 맞아. 똑같네. 그래서 내가 가족끼리 있으면 행복할 것 같아서 그렇게 나는 식물 보면 근데 맞아. 전체적으로 저는 이 아름다운 저기 자연이나 아름다운 사람 네. 마음씨 찾아서 이런 거 정말 행복해요. 전 정말 식물 보면 너무 마음이 내가 참 얘네들 같으면 어떻게 살까? 난 얘네들을 대단히 가만히 앉아서도 그 싹을 키우고 이파리를 또 저한테 주고 그리고 저는 저보고 잔인하대. 왜냐면 이만큼 자라면 그 자구가 있으면 탁탁 쳐서 물에 또 꽂아요. 근데 나는 이제 번식을 시키는데 그러니까. 남편은 그냥 냅두지 해서 아니야 그냥 냅두면 얘들이 그 극기가 안 돼서 강해지지 않고 약해져. 근데 새끼들 가르치듯이 한다. 근데 그런 게 훨씬 더 강하게 탁 잘라주는 거예요. 저뭐 젖붙이 수경 물꽂이. 음. 선인장도 잘할 수 있어. 이것도 돼요. 요거 그때 자구가 잘라가지고. 여기 응. 여기에요. 그리고 이것도 돼요. 여기 다 자르면 20개가 나와. 접시에다 물만 한 방울씩만 주면 돼요. 저는 도사예요. 제가 선인장 접시에다 이런 거는 접시에 세워놔야 돼요. 그렇지. 네. 세워놔야지. 물이 달랑말랑. 이게 가장 좋은 물티슈에다가 딱 얹어놓는 게 가장 좋아요. 전 선인장도 물로 키우죠. 고무나무, 벤자민 뭐 다 물로 키워요. 근데 예쁘잖아요. 네. 근데 벤자민 잘 죽어요. 조심해야 돼요. 그리고 몬스테라 잎이 이렇게 큰데 물에서 자라요. 뿌리를 막 휘감아서. 몬스테라 숲도 너무 넓어야 하얀 벽이. 아니요 33평인데 가구는 하나 없고 식물하고 네. 그리고 침대도 소파도 치울 예정이에요. 그냥 벽면에 저희 쿠션 놓고 앉자. 새끼들 때문에. 가구가 필요 없어요. 내 남편하고 둘이 있어요. 네. 근데 남편도 물을 잘 주고 어느 날인가 이파리를 보면서 네가 고생이 많다 딱 끊었어요. 미국 올 때 가장 걱정이 얘네들 죽으면 갈까. 그래서 한 군데 다 모아놓고 구멍 있는 그 플라스틱 걸 사가지고 이만한 데다가 거기다 다 꽂아놓은 거야. 하월시아 같은 거, 선인장. 그래서 물을 이렇게 빨아들이라고. 그러고 나서 오는데 비가 막 그렇게 땡기는 거예요. 그치. 참 잘해요. 그러니까 제대로 봄을 제대로 하시는 저는 예쁘긴 하는데 잘못하면 자꾸 죽으니까. 잘 자라요. 그리고 그 집안에 그 호흡기 집
감기 이런 게 음. 없어요. 이게 아. 맥반석을 또 깔고 밑에 황토 깔고 위에는 맥반석을 해서 물이 이런 게 안 껴요. 이끼가. 그리고 이뻐요. 예쁘죠. 그리고 찍으면 액자 제가 소양화 액자 조금 이제 쓱쓱 그려. 저는 꼼꼼하게 못 그려요. 이걸 걸어놓고 거기다 그냥 대고 그려버려요. 왜냐하면 여기랑 어울리게. 그러니까 그림이 허술해요. 허술해도 여기랑 어울려요. 그렇게 해서 놓으니까 그 누가 이태리 온 것 같다 해서 그렇다고 생각해요. 풍경이 있어요. 그래도 청국장을 그려서 맛을 확 깨게 만들어요. 그래서 그게 저는 행복한데 남편 어떤지 모르겠지만 저는 굉장히 행복하고 과거로 돌아가고 싶냐? 그러면 어저께 1시간 정도 돌아가기 싫어요. 지금이 가장 행복해. 너무 옛날은 어렵고 힘들고 또 그 질곡을 넘어서 여기까지 오는 거 그거는 노땡 테라피였어요. 지금도 다 그렇게 그렇죠. 생각하셨죠? 내가 행복하다 제일 행복한 것 같아. 왜냐면 지금 많은 사람이 과거에 집착해서 막 그때는 좋았지 이러고 있어. 일이 너무 많으니까 과거에 집착을 못해요. 과거에다 내 시간을 할애를 못해요. 못해. 맞아. 내일 뭐 해야 되고 제가 미국 오기 전에 열무김치 담았다는 거지. 미래를 위해서 그러니까 갔다 오면 내가 뻔하게 이 남편한테 밥을 해줘야 되는데 김치가 쉬어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열무를 해서 팍 집어넣고 물김치하고 넣어놓고 오는 거예요. 그러면 딱 가면 그러면 이거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금 미래의 신경을 먼저 쓰지 과거는 개나 주라. 그렇게 살았어요. 근데 보니까 저도 일중독은 맞는 것 같아요. 그래도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이렇게 만나고 그러니까 그게 행복한 거고 많은 분이 필요한 게 아니라 내 얘기를 100%다 소화할 분만 있으면 한 분이라도 나한테는 소중한 그런 사랑스러워. 중독이 내가 된다고 의식을 못 하는 거죠. 이게 그게 포커스만 하다 보면 네, 뭐 그러다 보면 빠지고 그게 중독이 그렇죠. 그러니까 일중독도 적당히 하면 되는데 내 건강하고 균형을 못 맞춰서 거기서 이게 깨지니까 네. 거기서 이제 인간의 병마가 드는 거죠. 그 오리를 좀 키웠거든요. 네. 오리 여러 가지 동물 키웠는데 오리알을 보물찾기처럼 어. 찾을 때. 그때 끼어가 예. 그 어떤 때는 바깥에다도 그냥 그거 근데 못 먹어요. 아까워서. 아우 너무 이렇게 어. 커요. 네. 그래서 오리알 찾을 때 그 기쁨. 그거예요. 보물찾기. 맞아요. 그러니까 식물이 새끼 이렇게 딱 나는 거 보면 오리알이랑 똑같아요. 너무 기뻐. 그리고 남자애가 잘 키워가지고요. 막 입담에 너무 잘생겼어. 그래서 나중에 못 키워가지고 누굴 줬는데 그렇게 끌어왔는데 완전 훌륭해요. 나보다 더 잘 키웠잖아. 근데 왜 여행도 못 다니잖아. 해갖고 주는데 너무 잘 키웠잖아. 막 타조 키우고 그런 사람한테 줬거든요. 그래서 선생님은 뭐 키우는 거 뭐 하세요? 뭐 강아지 키운다든지 뭐 키우세요? 예전에 키웠는데 지금은 그냥 애들 키워요. 저도 별거별거 다 키웠는데 지금은 아무것도 안 해. 나무편만 키워요. 강아지 키웠는데 이제 목사님 그 투석 때문에 네. 못 키우지만 강아지 키웠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그 전에 새 키웠어요. 오, 새도 어울려요. 키웠고. 네. 근데 그 영역은 구분하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아무리 개가 이쁘고 고양이가 이뻐도 침실까지는 들어오게 하면 안 돼요. 영역은 구분하라. 어떤 일이 있었냐면 우리 그 주변에 그 아파트 동에 애기 엄마가 임신을 했어요. 근데 강아지를 데리고 다니고 만한 왜 하얀 털인데 왜 성질 치와와 멀티스 멀티스. 성질 되게 더러워. 아니 맞아. 멀티스 아주 안 좋아. 엘리베이터 타는데도 막 그래서 내가 다 이랬더니 그래요. 네. 주인만 이러지. 그러는데 애를 낳았어요. 근데 그 엄마 아빠한테 제가 강아지 끼고 자는 거 아니다. 침대에 내려놔라는데 나는 전날까지 끼고 잤대요. 근데 나중에 애가 오니까 애를 경쟁자로 생각해서 자기가 얘 때문에 이제 소외당했다라고 그래가지고 지금 뭐 굉장히 그래서 문을 닫고 있고 그래서 그래도 강아지가 좀 위험하다. 애기 때문에 그러니까 잠시라도 보내라는데 막 다른 데 가서도 그걸 다 물어뜯고 막 그런 위험하네. 사람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나는 요즘 사람들
강아지를 무슨 자기 자식 이상으로 그렇죠. 막 데려오고 막 바닷가에 사람한테 그렇게 하면 얼마나 저 맞습니다. 그게 고맙습니다. 외로워서 그런 거예요. 외로워서. 맞아. 근데 일이 많아 보세요. 다 이제 그래. 그렇게 맞아. 할 시간이 그래. 없어. 강남에 가면 주머니 일이 아니라. 맞아. 그리고 막 쭉쭉 빨고. 맞아요. 거기서 병준이 인간의 이런 팬데믹은 뭐고 그러니까. 모든 게 인간이 거리를 두고 맞아. 살아야 될 존재들을 음. 가까이 하면서 인간의 이기심이 그렇게 하면서 남한테 타인들한테 기회를 주는 네. 걔가 귀엽기는 해. 우리가 개침이 우리가 위험하대요. 아니 맞아요. 그러니까 걔는 걔지 같이 그 가족처럼 그냥 가족처럼은 좋은데 아니. 거기까지. 그러면은 위험 문제가 너무 많고 정신도 이상해. 저는 걔한테 한번 그러니까 걔가 저를 속색에서 어릴 때 걔 풀어놨잖아요. 네, 맞아요. 돌을 던지고 도망가다가 여기 엉덩이 물렸어요. 그러니까 그땐 개조심 먹지마다 미투. 나도 물렸는데 그래서 저는 걔라면 아주 즐거워를 하는데 걔는 무조건 집을 지킨다는 그런 개념이지 네. 집안에 하는 거는 우리 며느리가 걔를 쭉쭉 빨고 자서 임신했어요. 그래서 절대 안 된다 그 얘기를 했는데도 싫어하더라고요. 그래서 니네 알아서 우린 절대로 노땡큐였어. 그리고 그랬더니 잘 때가 막 우리 배우에 올라와. 그럼요. 같이 그리고- 회비경 그리고 이렇게 입에 가든 막 혀를 넣고 그래, 뽀뽀해달라고. 임신했는데 그러더라고요. 고양이도 그렇고 그냥 그래서 싫어요. 고양이는 털이 되게 많이 생겨서 애기 있는 집은 위험해요. 위험. 털도 애 목에 들어가요. 맞아요. 알러지도 생겨. 네. 그리고 고양이는 식물을 다 작사를 내놔. 걔도. 맞아. 그리고 너무 귀찮잖아요. 근데 한 미국 사람들도 개를 데리고 이제 개를 운동시키려고 자기 그래도 여기는 구분을 많이 하던데 우리나라 사람들처럼 더 심하게 애정 표현을 안 하던데요. 여기도 하는 사람들은 해요. 있어요. 근데 제가 손주한테 우리 며느리가 서운했던 게 있었는데 우리 집 때문에 놀러 왔는데 애가 그때가 19개월인가 20개월인데 막 걸으면서 베비! 하고 내가 이거는 안 돼. 아픈 아기들에 네가 만지면 넌 세니까 절대 만지면 안 돼. 그랬더니 한번 쭉 물었어요. 그랬더니 안 가요. 그러니까 이게 교육이 필요한데 그저 애기라고 오냐오냐 하니까 맞아. 그래도 되는 줄 아는 거예요. 그냥 뭐가 나쁜지 좋은지를 몰라. 그때 서운했대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어머니가 맞았다. 그래서 우리 며느리도 애 낳으면은 이게 풀떼기들 돼. 야, 풀떼기가 아니라 내 새끼들이야. 넌네 새끼고 난 내 새끼고. 그러니까 우리는 영역을 잘 지키면서 살자 그랬어. 근데 저가 좀 냉정한 건 있는 거 해야죠. 냉정해야 될 때는 해야 돼. 범띠가 좀 싸가지 없으세요. 나. 미투. 밑에. 전혀 아닌데. 맞아. 아, 근데 전혀 안 그렇지. 우리는 지금 그러니까 어떤 수업이라기보다 이게 토론하는 거예요. 음. 토론에서 익히는 게 훨씬 더 습득이 잘 돼요. 제가 말하고 싶은 거는 난로에서 저 추우면 난로를 쬐잖아요. 네. 근데 자기 못하는지 몰라. 가까우면 너무 뜨거워. 네. 멀리 가면 너무 차가워. 근데 적당한 거리를 유지하면 항상 따뜻하잖아요. 네. 인간관계도 그런 거 맞아요. 얘들을 지키고 어느 정도 거리를 가면 뜨거우면 항상 좋은데 너무 가까워져 할 말 못할 말하고 자기가 좋아한다고 하면서 나중에 너무 싫어지게 만들면 너무 맞아요. 가까워서 뜨거워. 지금 상담에서도 딱 그 90에서 1m이시요. 상담했을 때 신뢰도가 높아지고 저항을 안 받고 라포가 형성되는 거리가 딱 제가 여기 앉으면 여기 네. 여기예요. 그러니까 서로 좋은 거죠. 그래서 거리가 있어야 균형이 맞고 그래야만 보는 눈이 정확해요. 맞아요. 이렇게 보면 이걸 못 봐요.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다치기도 하고 본인이 누구 때문이라는데 자기가 다친 거예요. 네. 나무를 보고 수건 먹고 그렇죠. 그래서 그거를 잘 지켜줘야 돼요. 뭐든지 거리를 지켜줘야 거리가 돼요. 있어요. 그래야만 존중해주고 네, 예의를 네 예의가 중요해요. 그리고 무조건 어린아이라고 반말로 해주면 안 돼요. 어린아이한테도 우리가 존댓말 해줘야 그 아이들도 보고 배우고. 그렇지. 맞아요. 근데 이집트 피라미드 벽화에 써 있는 게 요즘 아이들 버릇없다. 그 시대에도 똑같아요. 똑같아요. 근데 그걸 누가 가르쳤냐? 그 시대 어른들이 그렇게 했겠지.
저는 존댓말이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당연히. 그리고 미국이 뭐 존댓말이 없다는데 예의 바른 언어가 있잖아. 맞아. 그래서 저는 애나 어린이는 엄마 이거 했어? 아빠 이거 했어? 이런 말 제일 싫어해요. 엄마 아빠는 좋은데 말이 존댓말이 됐으면 좋겠죠. 저도 그래서 애들한테 존대해요. 어떻게 하냐면 너 끝까지 어떻게 하나 보자 했는데 결국은 그렇게 하더라. 내가 듣기 싫어요 반말. 반말이 친하다고 하는 것 같지만 난 스트레스가 쌓여.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걸 배우는 이유는 내 자신을 더 건강하게 해서 주변에 피해를 주지 않기 위해서요. 주변의 피해는 남편, 아이들 다 해요. 내가 아프면 어떻게 되겠어요? 케어할 것 같죠? 절대 케어 안 해요. 각자 도생이에요. 머리 아프대잖아. 그러니까 선생님이 혼자가 아니고 다 혼자인 거예요. 저도 혼자예요. 제가 혼자 살잖아. 네, 각자 도생이에요. 죽을 때 누구 끌어안고 가요? 아니에요. 난 나중에 죽어야 돼. 혼자 가야 돼. 근데 둘이 살면 싸울 때도 많잖아요. 아무리 좋아도. 싸우는 아니, 것도 혼자 의사소통이에요. 있을 때는 싸울 수도 없고 그렇죠. 좋잖아요. 내가 뭐 오늘도 뭐 간섭한 사람도 없고 그러니까 나타내기가 쉬운데 그래도 내가 컨트롤 할 수 있으니까 혼자 사는 거지. 둘이 살 때 좋은 건 뭐냐면 등을 긁어준다는 거. 등 긁기가 안 되는 애매모호한 곳이 있는데 긁어. 아니면 제가 벽에다 놓고 긁어야 되죠. 효자손. 옛날에 수족군가? 효자손. 효자손? 아니 왜 애기 효자손도 있는데 애기들 왜 물집 잡히고 수족구죠. 그거 걸리면 애들이 그 긁지 말라고 수도 맞다. 여기 귀퉁이 같은데 모난 데 가가지고 우리가 하지 마 그러면 원장님 선생님이 보는 데서 안 해. 그러다가 그럼 탁 가지고 거기 또 그렇지. 근데 시원하거든. 그치. 그러니까 우리가 시원하지. 각자 도생인데 머리를 쓰면서 살아야 돼요. 그러니까 뭐 데일밴드도 뭐 그 파스도 딱 각도를 놓고 재야 되는 거는 정신이 나가지 않아요. 정신만 살아있으면 기어서라도 할 수 있어요. 치매가 귀신에 사로잡힌 거니까 정신 나간 거예요. 정신만 안 나가요. 그러려면 예방해야 되고 그다음에 주변에 그런 사람이 있으면 먼저 알아서 권유하게끔 해야 되고 나부터도 판단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걸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은 그림으로도 보고 아 머리를 크게 그렸네? 그러면 그 전조 증상도 있는 거예요. 졸라맨 그렸는데 머리통만 이따만하게 그렸어요. 그러면 두통의 징후도 있지만 치매의 징후도 있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 일단 치매 그림 볼 건데 우리 시어머니가 치매로 8년 계시다 가셨어요. 그 그림을 제가 받아놨어요. 근데 이렇게 쓰일지도 몰랐죠. 머리, 그 다음에 떨리는 손, 그 다음에 그림이 부드럽지 못한 거. 파킨슨 병이고. 예, 근데 혈관성 치매가 가장 많아요, 사실은. 자, 혈관성 치매의 뜻은 뭘까요? 순환이에요. 순환. 왜 그 하지정맥이 있는 것도 혈관성 치매하고 연결이 돼요. 근데 나이 들면 생기기 때문에 가능하면 다리를 올려서 활동을 좀 멈추고 그러라고 하죠. 회복은 안 된다. 네. 물구나무석이도 되게 좋아요. 저는 물구나무석이 머릿속 끼는 거 샀어요. 그래서 한 30분 하고 나면 되게 개운해요. 물구나무석이 해요 지금. 네. 근데 난 그거 쓰면서 잠도 잤어요. 그래서 되게 위험하죠. 아니 저 물구나무석이 거꾸리. 거꾸리잖아요. 아, 거꾸리 안 하고 저는 그 왜 까만 거 머리통 탁 끼는 거 거꾸리 재미없어요. 그거는. 거꾸리를 샀어요. 거꾸리 하셔요. 그게 더 안전해요. 아니 저 안전한데 이게 저 허리도 스트레이트 반듯하게 해주고. 네. 이게 거꾸로 쓰면은 이게 시력시험 잘 된다고. 저는 아직은 벽에 이제 그거 해가지고 거기서 잠을 자는 거. 어머. 코를 골고. 진짜 거꾸를 산다고요? 거꾸리라고 그 왜 까만 박스인데 머리통만 쏙 들어간 게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반동을 해서 탁 벽에 부딪혀야 돼. 벽에 붙여야 돼. 그렇지. 아니 근데 거기서 서서 잠을 잔다고. 어떻게 너무 편안하니까 그리고 음. 거기 거꾸리 까매요. 아니 그러니까 체중이 머리로 몰리는데 근데 그거 하고 또- 잠을 자요? 근데 우리가 24시간 내내 이렇게 그러니까 절반이 이렇게 어때요? 있잖아요. 많이 그러니까 30분이면 평온한 상태죠. 균형이 맞잖아요. 어머. 균형 뭐 1년도 안 가지만 잠이 오더라고. 음. 그리고 딱 내렸는데
뭐 찜질방 어디 뭐 헬스장 케어받은 느낌? 그래서 저희 집은 그 물리치료실에 침대 있잖아요. 그거 하면 안마도 시켜주면 막 그렇게 하는 거 그거 있지. 안마 의자 있지. 그 물구나무니까 3단 콤보로 쫙 걸면 클리닉이네 완전히. 물구나무 쓰고 물리치료 갔다가 안마 의자에 가서 타이 마사지로 해서 애원이 그 끝내고 자식들이 다 출근을 해요. 근데 그게 혼자 계신 분도 괜찮고 우린 둘 다 나이가 그래 동갑이니까 그게 훨씬 낫더라고요. 3단 콤보. 그래서 왜 정형외과 있는 병원 이제 침대가 있냐 해서 우리 이렇게 한다 해보더니 정말 좋다. 셀라전보다 이게 좋대. 세라전보다 네. 정말 뜨뜻하면서 다다다다닥 해주고 쭉 풀어주고 이거 사람이 이게 어떻게 안마의자. 아니 그거는 물리치료 가면은 왜 요만한 매트에 그 눌러주면 여기도 있을 거예요. 네. 네네네. 네. 너무 좋아요. 지금 뜨개치가 저기 있더라고요. 플라자 마켓 3층. 그러니까 머리 하고 그거 하고 안마 의자를 정리하는 거예요. 근데 반드시 샤워를 하고 그러고 나면 더 개운해요. 그래서 머리에도 균형을 맞춰줘요. 항상 머리가 위에 있으니까 이게 밑으로 가서 안정감을 주지 못하는 시간이 많아서 그렇다고 물고 나오면서 그게 필요하대요. 그래서 저는 거꾸로 한 3, 4년 팬데믹 전 2년 전 샀는데 그때는 어지러워서 끝났어요. 어지럽죠. 근데 나는 그 양이 안 차서 그냥 아예 그냥 탁 반동으로 몸에 탁 부딪히는 거. 맞아요. 아니 좋을 때는 좋았는데 너무 어지러워가지고 막 픽 돌아. 그러면 그거는 내가 허해서 그런 거야. 아니 그냥 빙빙 돌면 이렇게 길에서 넘어지는데 이거는 막 거꾸로 진짜 팍 돌아. 지금 우리가 중요한 게 이명도 조심하셔야 돼요. 맞아요. 이명. 그래서 제가 저 나이 먹으면 그래서 점심도 그랬더니 5분도 안 해서 다 주스도 붓지도 않아요. 와 장병들이 막 소방서로 와가지고 이제 밀치어 그래서 나는 그때는 이제 정신이 괜찮았어요. 그래서 내가 농담도 했어. 누 같은 보이프렌드 있어. 그런데 말 갔는데 그 저기 병원을 가서 온다면서 하더니 딱 데려주더라고. 이건 이게 뚜레치 이런 거야. 쓰리. 그래. 맞아요. 근데 그거보다 그냥 침대도 있고. 오리지널 그게 훨씬 나. 그냥 무식한 매트 있어요. 그 안마 20분에 다다다닥 해주고 해주는 거. 근데 우리 다 필요한 세대예요. 그리고 얼굴에 갱년기 붉은기도 없애줘요. 순환을 시켜주니까. 그냥 매트로 된. 네. 그냥 왜 매트로 여기 침대 매트에 있는 그 사이즈인데 1인용도 있고 2인용도 있는데 1인용이 나요. 그냥 그래가지고 나 원목으로 하나를 맞췄어요 거기다. 왜냐면 밑에서 소리 날까봐. 그래서 그거 눌러가지고 하면 명절 전에도 하고 전 부치다가도 그렇게 하면 쫙 풀려요. 맞아. 그리고 화가 안 나. 무슨 공감이 너무 되나 봐. 화가 안 나. 화가 안 난다는 거는 주변 사람이 편하다는 거죠. 제가 화를 내면 싫어하겠죠. 자, 그럼 우리 교재를 볼까요? 네. 시간은 어떻게 배분할까요? 시간. 마음대로 하세요. 아니, 맘대로 저 점심도 드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점심들을 어떻게 하신대요? 12시에. 제가 같이 먹어도 돼요. 그럼. 김밥하고 샌드위치 싸우시고. 나도 샌드위치. 나도 샌드위치 만든 거 싸워. 네. 그러면 점심 시간을 언제 갈까요? 12시. 네. 몇 시에요? 지금 11시 25분. 네. 되는데. 첫 장을 볼게요. 네. 그래도 우리가 공부라는 걸 하는데 책은 봐야죠. 왜냐하면 이게 공부하기에 책을 본다는 너무 허망하고 우리가 맛을 봤으니까. 그리고 그 앞에 이제 경증 치매 예방을 위한 진단과 미술치료에서는 진단이라는 건 예방을 위해서 진단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고 미술치료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이제 알려주지만 그림책을 통해서 하는 게 굉장히 일반화돼 있기 때문에 그 임상 사례들을
말씀드리면서 하도록 할게요. 그리고 그 밑에는 강사 이희경 저고요. 그다음에 목차를 보시면 이때 오래전에 찍은 거니까. 네 맞아요. 별 차이 없는데요. 우리 슬림한데 지금 좀 빵빵합니다. 좋아요. 근데 나이 드니까 어쩔 수 없어요. 그렇죠. 살이 아니, 부풀하면 안 보기 돼요. 좋아요. 그때보다 쪘어요? 아니요. 아니, 여기 살 딱 보기 좋아요. 들어가셨어요. 여기가 늘어지더라고요. 그래서 지금 맞아요. 그래서 앙트하는 뭐라고 하잖아요. 저도 통통했는데 좀 뺐더니 20파운드 뺐더니 어. 이게 얼굴 남들은 모른다고 하지만 아예 나는 나만 알아. 알았지. 응. 그래가지고 다시 찌우었어. 아니 더 쪄도 돼요. 허벅지만 치지 마요. 허벅지는 원래는 아니 거기는 괜찮아요. 거기가 네, 튼튼해요. 어. 네. 근데 지금 이 상태 딱 좋아요. 음. 더 찌면 그거는 찌는 거야. 수영하니까. 아. 그래서 지금 목차를 보시면 이제 치매에 대해서 한번 정리하려고 요거 정의와 증상과 원인을 핵심만 뽑았고요. 두 번째는 그 치매 증상의 그림을 우리가 실제로 봐야 돼요. 이론, 그러니까 글씨로 나열한 거는 보는 거하고 좀 달라서 그거하고 치매 테스트 어떻게 하는지 자가진단 테스트하고 그다음에 그런 거를 이제 여러 가지 하고 그 위에 이제 더 다른 다양한 걸 말씀드릴 거고 그다음에 제가 특허낸 게 애니스캔인데 그림 분석 프로그램이에요. 그래서 그걸로 해서 경증 치매 결과를 분석한 게 있어서 그거 가지고도 우리가 한번 살펴보고 그다음에 결과 분석에서 어떤 그림이 치매의 그 증상을 나타내는 그림인지 그걸 통해서 여기 표에다 설명을 해놨는데 그림을 또 설명해서 보여드릴게요. 그리고 검사지는 뭐냐면 경증 치매이신 노인 10분을 문정완성 검사를 했어요. SCT가 문정완성 검사인데 그렇게 하고 사전 사후에 어떻게 변했는지 그림 치료를 통해서 그래서 그거하고 그다음에 미술치료 프로그램은 세 번째 부처에서는 이런 것들인데 왜 이렇게 구성이 되었는지 그거를 이제 끝으로 이렇게 마치려고 해요. 목차를 통해서 말씀드린 이유는 전체적인 이제 숲을 보시라고 한 거고 이제 나무를 하나하나 가면서 나무를 하나씩 잘라서 내 걸로 만들어서 먹어야죠. 식은 아니지만. 그래서 치매의 정의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저는 그래요. 이게 인지 기능도 감소하고 그렇지만 치매를 알아볼 수 있는 첫 번째 포인트는 뭐냐면 키포인트는 사람이 변했어. 저 사람 변했어. 근데 나쁘게. 변했어 할 때 그 사람 치매의 전조 증상이 먼저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했던 말 또 하고 했던 말 또 하는 거. 그게 사람은 못 알아보고 네. 나 자신도 모르고. 순간, 그건 오후에 와야 될 때. 오전엔 괜찮아요. 근데 가장 중요한 거는 사람이 변하는 거. 감정이 변하고, 화를 평상시에 안 내던 분인데 오랜만에 만났는데 막 분노하면서 그 사람이 아닌 것 같다라고 상대가 느낀대. 제가 듣기로는 치매도 순한 치매가 있고, 그죠? 근데 주변 사람을 공격, 괴롭히는 건 순하든 그래든 마찬가지. 왜냐하면 그 사람은 그 사람에 대해서 가장 가까운 시기에 있었던 거를부터 기억을 까먹으니까 신기하게. 옛날 기억을 까먹어야 되는데 거꾸로 우리는 그러잖아요. 그냥 인간은 망각의 동물인데 그게 늘 있다 보니까 그걸 잊어버렸는데 치매는 거꾸로 가장 가까운 것부터 잊어버려요. 그래서 주변 사람을 슬프게 하죠. 안톤 슈냐만 우리를 슬프게 하는 게 아니라 네. 저는 아버지도 치매였고 알코올성 그리고 그 우리 시어머니도 치매였고 근데 치매 인자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렇죠. 유전적인 거. 그래서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저도 그림을 받아놨죠. 사실은 살아계실 때 내가 이거를 하면서 연구를 할 수 있겠다 싶어서 받아놨는데 지금 오늘 이렇게 보여드리고 그럴 줄 몰랐어요. 이게 써먹을 것 같은 느낌은 어렴풋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만 해도 그냥 이런 거까지는 생각 안 했는데 치매 그림이 있구나. 그래서 이렇게 받아놨던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보여줄 수 있어. 그래서 지금 치매는 일상생활을 제대로 수행하지 못하는 거. 그리고 알츠하이머 노인성 치매도 있지만 혈관성 치매가 제일 많아요. 70%래요.
그다음에 가성 치매도 있어요. 젊은이들이 실연이나 기타 사업 실패 뭐해서 그 대사성 증후군, 그러니까 일시적으로 대사가 장애가 와서 오는 가성 치매 이런 거는 회복이 100%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가짜 임신처럼 그러니까 가짜 치매라는 거죠. 상상심심. 네, 네 맞아요. 그래서 내가 이 상황이 너무 싫어서 이거를 잊으려고 했는데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치매 걸린 본인은 행복할 것 같다는 생각도 들어요. 주변이 힘든 거지. 모르니까. 네. 상대방. 그래서 이게 참 문제가 많아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정말 너는 못됐다. 너는 나중에 태어나면 새로 태어나서 맨날 짹짹거리고 다니라 했더니 어떤 스님이 그런 거예요. 아, 절대로 사람은 죽어서 동물로 안 태어난대요. 새 같은 인간으로 태어난대요. 아, 새대가리래요. 그러면 그 주변에 있는 사람이 너무 힘들 거예요. 했더니 그게 하늘에서 주는 벌이래요. 그러네요. 사람은 사람끼리 이렇게 하고 동물은 동물 패턴이 있대요. 시원하게는 뭐. 근데 안타까운 게 치매 걸린 사람은 더 건강해지더라고요. 아, 그렇죠. 맞아요. 성욕하고 식욕만 있어요. 그렇죠. 맞아요. 그러니까는 그게 더 고민도 없고. 그렇지. 그리고 사실 언제 맞아. 돌아가실지도 모르니까. 같이 나빠져야 우리 되는데. 아버지가 음. 정말 창피한 얘기지만 치매 걸렸는데 병원에 입원했는데 성욕하고 식욕 있는 건 알았는데 그때 중국인 간병인이 말하는데 기저귀를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기저귀 이렇게 갈잖아요. 이렇게. 근데 여기 엉덩이를 꽉 누른 거예요. 그 간병이. 그래가지고 치료비하고 다 물어주죠. 그때 그 강동우 박사라는 분이 거기 있었는데 그분이 그 왜 아버지 죽었대요? 몰라. 기본 성역. 희한하다. 그래가지고 그때 강동우 박사가 주치의인데 그 사람이 그 다른가로 전화를 그때 조사받고 막 그러면서 그 경기 도립 노인병원에. 아 그때 그래서 그분 TV에 보면 너무 미안한 거예요. 아버지 때문에 그렇게 돼서. 근데 지금 더 잘 됐어요. 성 트러블 문제 그런 거 하고 있거든요. 부인. 그렇게 얘기를. 네. 그런 뉴스는 저도 이따금씩 그 치매에 관련된 거 이렇게 찾아보면 있어요. 그래서 제가 그림을 그려서 그 수국을 그려서 선물을 하고 죄송하다고 그랬는데 그걸 아직까지 갖고 계시대요. 근데 그 그림 보니까 너무 창피하더라고요. 못 그려서. 아버지가 그랬지 시어머니도 정말 먹는 거에 개걸스럽게 막 그럼 금방 먹고도 안 먹었다고. 배고프다고 감을 줬는데 감을 다 드셨대나 몰라? 안 받았어. 근데 이 벽에 밑에서 다 뭉그러진 거예요. 감촉. 그거 생각하면 정말 때리고 싶더라. 근데 어느 그래서 방금 싫어해요. 근데 네. 어느 그 부부가 굉장히 사이가 좋았는데 할머니 아니 이제 남편이 치매가 걸렸는데 그전에 치매 안 걸릴 때 굉장히 잘 네. 지내니까 치매가 걸렸는데 그 치매 걸린 상태에서 또 치매 걸린 여자하고 연애를 했는데요. 네. 그럼 부인은 놔두고 그러니까 부인이 그걸 지켜보고 있는 거죠. 부인은 성성한 사람이고 정상이고 얘네는 치매가 걸렸는데 옛날에 자기가 잘 해줬을 생각하고 그 여자가 만나는 것을 오히려 축하하고 그 사람 입장에서 그 영화에 나왔던 것 같은데 노트북 영화에서 어디서 본 것 같아. 맞아. 너무 하도 아버지도 그렇고 참 보면은 치매로 인해서 가족 간의 그런 스토리가 너무너무 많은데 우리 현실 얘기예요. 근데 전그 여자가 안 됐으면서도 좀 아니 그 사랑이에요. 그러니까 사랑으로 그걸 그냥 지켜보고 있는 건 잘 되고 이게 행복하니까 치매 걸렸을 때 그 남편이 그렇지. 행복하니까 자기가 행복. 그때는 남편이라고 보지 않고 자식같이 모성 본능의 그 사랑이 아마 더 많은 그래도 몸소 네. 건강이라는 때 맞지. 네. 그렇게 생각하면 참 슬프죠. 네. 사실은 그거는 많은 거를 얘기해 주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인류애라고도 말할 수 있고 부부 저놈의 사랑을 넘어서 정말 아가페 사랑. 네 아가페도 있고 그 정신적인 사랑을 빌려서 그
그런 거를 그렇게 해서 이제 마무리하면 좋은데 우리 같은 경우는 먹고 그다음에 씻고 다 모든 거를 다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누구 하나는 매여 있어야 돼. 그래서 요양원을 가거든요. 근데 그러면 주변에서 손가락질을 해요. 요양원 보냈다. 불효라고. 사실은 그런 흐름부터 바꿔놔야 되는데 우리는 모든 죄책감을 다 갖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 죄책감 가지면 우리도 치매에 걸릴 수치가 커요. 스트레스를 받으니까. 우리가 분명히 병원비 내는데도 주변에서는 네가 모셔야지 자식이 도리를 안 한다. 너무 남의 일에 간섭이 많아서 나는 한국 사람들 그러잖아요. 그래서 저도 한국을 넘어가지고 자기 할 일이 나오지. 남의 일을 못 이렇게. 그래서 저는 장기 기증도 했고 조직 기증도 했고 사후 연명치료 거부하는 것까지 다 해버렸어요. 제정신으로 못 사는데 그 사는 게 뭐 중요해? 한번 맞아요. 죽는데. 맞아요. 그건 찬성. 많이 싸웠어요 남편이랑. 남편은 아직 그 연명 거부 그거 안 했는데 저는 했어요. 건강의료보험 관련된 뭐 삶에 그렇게 미련 있냐 그랬어요. 그랬더니 제정신하고 내가 행복할 때 그게 좋은 거지. 자식들이 의사한테 밀려서 부모가 이래도 살려야 되지 않는 산소마스 못 뛰게 하거든요. 그거는 놔두고요. 그게 살아있는 나를. 그렇죠. 난 그런 거 싫더라고요. 내가 판단할 수 있을 때 사인해버려요. 해버려. 그래서 그 주민등록증에 나와요. 그리고 장부 그 기증은 장기 기증, 조직 기증. 네. 그다음에 사전 연명 연명 치료 거부 의사. 그다음에 병원에 돈 주지 말라 왜 니네들 행복하게 살라요 왜 깎아 사 먹고. 요즘에는 이 뼈도 다 필요하대. 피부도 필요하고. 뼈도 네. 필요하고. 그냥 다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내가 죽었는데 그거라도 맞아요. 쓴다면 쓰는 거지 뭐 그게 뭐 이렇게. 뭐가 필요해. 어차피 썩을 난 건데. 다시 태어나는 거 같은데 그러면. 그렇죠. 그래서 밑에 좀 슬프지만 이렇게 우리가 가운데 있잖아요. 이때 예방을 해야만 이렇게 다음 단계로 가는 거를 멈출 수가 있어요. 지연시키는 거죠. 서서히. 그리고 그렇게 하면서 지금 현직에 종사하고 있는 분들 많아요. 그리고 요즘은 치매가 예전에는 여자가 많았죠. 10명 중에 7명이 여자인데 지금은 10명 중에 7명이 남자예요. 왜 그럴까요? 시대가 변하면서 남자들이 자기가 가졌던 권위를 박탈당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서 피해의식이 생기고 우울감이 생기고 열등의식이 생기면서 치매로 이제 가는 경우가 많고 분노가 폭발하면서. 근데 교육을 받는 사람 여자가 더 많아. 자기가 인식하고 와서 남자들은 창피해. 그냥 한국 남자들이 권위의식이 강하고 지른다는 그렇죠. 한국 남자뿐만 아니라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남자들 권위는 있어요. 있어요. 특히 근데 한국이 더. 나이 먹을수록. 너무 유교의 단점을 근데 남자가 지금은 필요가 썩 없는 세상이에요. 왜냐하면 썩 없다. 왜냐하면 옛날엔 농경사회라서 남자 한 명 때문에 일꾼이 태어난 건데 지금은 그럴 이유가 없어요. 저기 동네 죽는다 그러잖아요. 뭐라고 그러지? 그래서 이사 갈 때도 강아지가 우선순위돼요. 공국 끓여놓고. 근데 여기도 마찬가지예요. 이게 흐름이 같이 전염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아내한테 잘해야 돼. 골방 신세는. 그러니까 와이프 말 들으면 자다가 떡이 생긴다 맞아. 그래도 안 듣더라. 내 자다가 떡이 생긴 떡 먹으면 죽어요. 그래서 그 떡이 탄수화물이잖아. 그래서 이게 그 오늘 치매로 먹어야 되겠다. 과일이나 컬리플라워 같이 시대에 따라서 네. 속담도 다 달라. 네, 그래서 떡이 굉장히 그 탄수화물 중에 그 체내에 흡수한 게 가장 세고 그다음에 죽이 의외로 되게 그게 지하 입수가 높아요. 그래서 잡곡밥이 가장 좋아요. 탄수화물을 먹더라도 잡곡으로 가바살이나 이렇게 섞어서 빵도 호밀같이 이렇게 그리고 치즈나 버터 이런 것도 정제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치즈도 왜 옛날 치즈들은 딱딱하면 씹히는 그게 있잖아요. 지금 너무 부드러운데 그거 말고 이렇게 하고 이빨로 계속 씹으래요. 이하고 내하고 네. 그래서 씹는
그래서 평상시에 껌을 오징어. 오징어 안 돼요. 큰일 나요. 이빨 때리. 이빨로 같이 나와요. 맞아. 엿도 안 돼요. 호박엿 큰일 엿은 나요. 안 그래서 그엿 먹어라 하는 게 거기서 나와요. 근데 껌이 평상시에 이렇게 잘 씹으래요. 그러면 이빨 운동이 되면서 이게 저작 활동을 하면 뇌에서 자꾸 뇌에서 각성을 한대요. 침도 좀. 네, 침도 나오고. 침이 가장 중요해요. 우리 나이 들면 침이 없어지죠. 침이 없어져요. 그 그 입이 말을 네. 당뇨가 있어서 마르기도 하지만 나이 들면 입이 말라서 구취가 나기도 해요. 아니요 그래 맛있어. 그래서 이게 돈 쉴 때도 이게 안 쉬어지잖아요. 이게 맞아. 몰라가지고. 그래서 마켓에 가면 그 공지 그거 네. 열릴 때. 그러니까 안 열려. 치과에서 특강을 했어요. 근데 여러분 양치를 어떻게 하세요? 양치. 일반적으로 이게 우리 아들이 그러는데 이게 치약을 이렇게 뱉는 거지. 물. 그 그게 아닌 게 안 아니래요. 돼요. 물을 해먹는 게 아니래요. 근데 그 콜게이트라고 그게 네. 불소 함량이 제일 많거든요. 그래서 그 국내에서도 그 치약을 권하는데 치과에서 특강을 하는데 이거를 하면 이를 닦지 말고 이하고 요 잇몸 연결된 거기만 닦아주고 치약을 머금고 있으면서 그걸 뱉어내기만 물로 헹구지 말래요. 30분 이상. 시약도 조금이더라고. 그렇죠. 네, 맞아요. 콩알만큼 요만큼. 우리는 막 이만큼 하잖아요. 근데 보석보석. 그 치과에서 근데 조금 네. 너무 그 제가 그 손주가 푸르니 병원이라고 삼성 거기에 어린이집 재단인데 특강을 하면서 치과 의사 그것도 하는데 중간에 껴있어서 그걸 들었어요. 그래서 애들한테 이거 하지 말고 학부모 OT 할 때. 그래서 그러고 그 어금니 칫솔이 있어요. 뭐냐면 이게 뾰족하게 하나만 나와 있는데 그걸로 해서 이 끝에를 그렇게 해주면 거기서 구취가 나는 가장 큰 어금니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이걸 치약을 하고 헹구지 말고 어금니 칫솔로 끝에를 다 이렇게 세게 하지 말래요. 치아에 손상이 난대요. 살살 다뤄주고 그다음에 칫솔이 센 게 좋은 게 아니라 부드러운 거. 근데 뭐는 많은 게 있고 적은 게 있는데 조금 게 좀 있다. 조금만 해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한국에서 이렇게 오고 그런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의사가 그러기를 그걸로 해서 이 안에 또 그 사이 잇몸하고 이가 붙어 있는 부분 거기만 이렇게 긁어주래요. 네. 세게 말했어. 썰은 어때요? 네? 아무래도 판매는 전동하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전동은 세잖아요. 전동으로 물이 전동은 들어가죠. 싫어. 그러면 치아를 손상시키고. 근데 그분이 박사예요. 그래서 이거는 치과에 오지 않게 하기 때문에 이거 우리로서 손해라고 그래요. 근데 콜게이트가 불수함량이 제일 많대요. 다른 거 미백 이런 거는 나쁜 성분이 있기 때문에 뱉어내야 된대. 그러니까 물로 헹궈야 돼. 미백도 화학 성분이 들어가기 때문에 미백이 된대요. 그냥 콜게이트가 제일 좋다고 그거만 얘기하더라고요. 아니면 그 무슨 베이킹 들어가 있는 거. 네, 그거 좋대요. 그거 좋대. 네, 그거는 콜게이트는 제일 좋고 그게 안 되면 차선으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아미 많이 쓰잖아요. 그죠? 아메이는 저 한 번도 안 써봤어요. 아메이도 아토미도 아토미 거 많이 근데 콜게이트 게 불수함량이 제일 많아요. 아토미 거. 그게 프로폴리스 쓰는데. 불수함량을 한번 봐봐요. 그게 나와 있어요. 근데 콜게이트가 함량은 제일 많아. 30분 동안 머금고 있고 그대의 물을 마시거나 그렇지 뱉어내지 말래요. 칫솔로 뭘 닦는다 생각하지 말고 치약을 바른다 생각하래요. 우리 아들이 가르쳐주더라고. 맞아요. 우리 범띠 알잖아 이렇게. 아들이 그 생물학 그거 했는데 아. 맨날 와가지고 뭐 이거 나빠 이러면은 걔는 반박을 해요. 이 치아가 뇌하고 연결이 돼 있어서 그렇지. 저작 활동이 끝나면 그러면 얘가 뇌에 그렇게 이상이 와요. 이치야. 콜게이트 맞아요. 네. 그게 제일 좋아요. 네. 그리고 우리 딸이랑 같이 왔는데 너 콜게이트 쓰라고 그랬더니 불소 함량 때문에 그랬더니 이것도 불소 함량 만 원인데 좀 비싼데 또 그건 이름 듣도 보도 못한 건데 만 원. 네, 맞아요. 불소 함량이 많아야 네. 힐링이라고 인산 힐링에서 나온 치약도 있는데 불소 함량 보세요. 콜게이트 함량하고 비교해서 별 차이가 없으면 괜찮은데 일반적으로 의사가 콜게이트를 권유하더라. 그리고 항상 그 어금니
칫솔 음. 그거를 한 달에 한 번 갈아주세요. 이게 약하니까. 그리고 일반 칫솔은 부드러운 걸 해서 이렇게 발라주래요. 그리고 양치하기 전에 플러스. 더 헹구고 양치하기 전에 그러한 치약을 발라주는 거예요. 코팅 시킨다고 생각하면 돼요. 감사합니다. 아니 이건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면 이거 알고 있으니까 내가 말을 하기 너무 쉬워. 이상한 얘기하는데 딱 그러니까 내가 너무 편한 거예요. 어금니 칫솔을 처음 알았어 정말. 있어. 치가 나고 플러스가 더 중요하다. 이빨 닦는 것보다. 왜냐면 이빨 사이 빼내야 돼. 맞아. 이렇게 그 다음에 저거 있어요. 플러스 제일 사이사이 그렇지. 이렇게 하는 시간 거. 그걸로 해서 여기 간격이 있는 게 낫대. 왜냐면 거기 사이 낄 수도 있으니까 먼저. 맞아. 그러니까 양치라는 건 맨 마지막이에요. 뭐냐면 코팅해 주는 거니까 물로 헹구고 요걸로 이렇게 해주고 그 다음에 치약을 묻혀서 발라주래요. 발라주는 개념. 막 우리 차이평 가면 막 이러잖아요. 그러면 이빨 다 그 남자들 말로 이빨 다 조진다 그래요. 이거는 정말 많이 모르는 정보들이에요. 근데 정말 필요 알아야 돼. 지금 좋을 때 해야 돼요. 틀리하면 치매 빨리 와요. 70은 얘기 복잡한데 이게 딱 시간 칫솔이 더 나아요. 그 제일 스몰인 거 0. 몇 미리 있어요. 미리 작은 거로 0.3도 있고 근데 3은 너무 약하고 5로 하면 그래도 일회용이 아니고 내가 쓰면 그래도 하루는 쓰고 뭐 며칠 쓰기도 해요. 이거는 정말 정보예요. 저는 이거 한지 한 5달 됐는데 치과는 가기 싫잖아요. 다. 네. 나이 드나 비용도 비싸. 아파요. 기분 그 그렇게 소리가 아파요. 제일 싫어. 미국 사람들이 제일 싫어하는 게 파블릭 스피치 두 번째 치과 가는 거. 그 소리 진짜 싫어. 파블릭 스피치. 공중 집회 가서 이야기하는 거 그거를 누가 좋아해요? 스피치 얘기하려면 떨리잖아. 근데 저는 의원해서 그런지 안 떨리더라고요. 재미있어요. 그 사람들 얼굴 하나하나 봐. 너는 나한테 반대고 너는 나한테 그게 눈에 띄게 나와. 앞에 있으면 다. 그러니까 어린이집을 17년 하면서 본 게 얘가 나를 보고 웃고 있어도 얘가 똥을 쌌구나 오줌 쌌구나 그게 다 보여요. 속마음을 다 들여다보면. 왜냐면 너무나 익숙하니까. 그래서 애들이 그 진짜 우는 게 있고 가짜 울음이 있어요. 그렇지. 네, 진짜 우는 건 눈물이 뚝뚝 가짜 울음은 눈물이 없어요. 오가 이거는 굉장히 큰데 어텐션 받으려고. 그러니까 그때는 무시하고 가만히 있어요. 맞아. 근데 그 엄마들은 다 반응을 해줘. 그렇지. 그러니까 친구를 다 깨버리고 남을 배려하지 않는 아이로 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중요해요. 어디까지 하다가 이게 된다니까. 치매. 그래서 예방을 하셔야 가서 되는데 치매. CT는 제가 어떻게 해줄 수 없으니까 CT 촬영을 하시고 그 리스트를 딱 받아오시면 만약에 찍어서 보내주시면 제가 며느리한테 보내서 그걸 받을게요. 저기 나는 거기 가시면은 거기 먼저 가세요. 거기가 어디예요? 나는 거기가 어디냐면요. 선생님 가셔요. CT 찍어봐요. 제인수도 지금 하고요. 정신이 건강한 그거하고 어디라고? 그게 나는 병원 찍어볼게요. 나는 병원이 꼭 어디냐면 가셔야 돼요. 나는 병원은 그거 저기 보험을 들어야 되는. 아니라도 된대요. 아니 처음에 무료. 처음에 무료래요. 이럴 때 가서. 시온마켓에서 치매 동쪽 방향 어. 가다 보면 보여요. 웨스트모레드랑 네, 그러니까 웨스트모레드. 오신 게 얼마나 덕인데. 그게 선전 나와요. 근데 나는 이 치매 특강을 갔더니 거기에서 이렇게 프로모션 해가지고 그걸 한 번은 해준다 하더라고. 그러니까 사인해갖고 여기가 치매에 관심 많은데 근데 이게 오픈해서 딱 나오질 않는 거예요. 근데 여자들만 교육받아요. 왜냐면 내가 건강하고 싶으니까 남자들은 창피하고 쪽팔리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10명 중에 남자는 2인가 3밖에 안 되고 다 여자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치매가 남자가 더 많아요. 그렇죠. 그래서 대표적인 치매 증상이 저가 봤을 때는 이게 성격 및 감정의 변화가 가장 페이지가 몇 페이지일까? 그다음 나뭇잎 다음. 성격 및 그 감정의 변화가 제일 1번이고 그 다음에
방향 감각도 저하되고 계산력이 저하돼요. 어려워해요. 그게 두 가지가 2번이고 맨 나중에 기억장애, 언어표현 지연. 아, 여기 안 나왔네. 대표적인 치매 증상 나와 있죠? 네. 페이지 7. 맨 밑에 성격 및 감정의 변화가 처음 우리가 느껴요. 타인이 주변에서. 두 번째가 방향 감각, 계산력 저하. 그래서 계산하는 거 싫어하고 힘들어요. 100번 계산하면 다 틀려. 근데 마지막이 기억장애, 언어표현, 지연. 그래서 말을 하다가 떠듬떠듬 그 어린애들이 그 배우는 시기하는 것처럼 그래요. 그리고 기억장애도 가장 가까운 거. 선생님 나하고 만났어. 근데 그 다음날 됐는데 그걸 기억 못해. 근데 과거에 내가 좋았던 때가 다 줄줄이 외우는 시기였게. 그게 치매. 쇼트면 그래서 과거의 그런 회상을 통해서 그림으로 표현하니까 훨씬 긍정적인 효과를 보였어요. 억지로 지금 어저께 거 기억하라고 구박할 게 아니라 과거에 가서 이렇게 걸어서 나오면은 지금 게 기억이 나요. 그래요? 거꾸로. 우리가 왜 뭔가 증거를 뭐 이렇게 귀납법, 연역법 하듯이 그게 사람한테도 적용이 되더라. 치매의 초기 증상도 여기 나와 있어요. 그 다음 페이지에. 여기는 정말 거꾸로 되네요, 이게. 네, 이게 처음에가 저는 이게 그냥 저- 볼 때는 네, 근데 이거는 교재, 그러니까 일반적인 교재의 신뢰가 높은 데서 따온 거라서 제가 바꾸진 않았지만 이게 가장 먼저인 것 같아요. 성격이 변해요. 네, 네. 1이고 여기 두 번째고 이게 가장 기억장애, 언어표현 지연이 마지막에 오는 것 같아요. 그럴 때 병원으로 실려가죠. 그래서 이거를 치매 경험을 못한 분이 요걸 만든 것 같기도 하고 그렇지만 그 내용은 맞아요. 그다음에 치매의 초기 증상에서 인지 기능에 대한 것도 있고 행동 증상도 있어요. 보세요. 여기 이해 안 가는 거. 근데 지금 평상시 치매 없어도 우울이나 그게 있으면 치매로 걸릴 가능성이 큰데 여기는 외향이 별로 없어요. 그러니까 외향 성향은 있지만 내향을 더 많이 갖고 있기 때문에 치매는 없고 그러니까 더 멘탈이 강해서 고집이 세질 것 같아요. 네 분이 다. 내향보다 외향이 치매는 내향은 뭐냐면 내가 너무 힘들면 혼자서 쉬어야 돼. 네, 혼자 근데 외향은 혼자 있으면 자살까지 갈 수 있어요. 여러 사람 만나서 에너지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에너지가 안으로 들어온 사람, 밖으로 나가는 사람. 근데 외향이 가장 약해요. 그리고 연예인 중에 자살하는 거 인기 떨어지면 아무 날 봐주자면 외향이 그래도 끝까지 살아남는 내향이 있어요. 그래서 여기는 치매는 안 걸릴 것 같아요. 그냥 고집이 세질 뿐이에요. 아까 그 금전등록기처럼 60을 넘은 분이 없잖아. 근데 그 우울이 뭐 그런 햇빛과 그런 거지 그거하고 조금 관련이 있는데 굉장히 미세해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 50살부터 그 불면증이 올 것 같아서 멜라토닌을 젤리로 전 젤리 좋아해요. 마이루미도 좋아하고 다 좋아해요. 그래서 젤리로 그 멜라토닌을 그 5ml 이렇게 좀 잠자기 1시간 전에 그럼 자연스럽게 어떤 느낌이냐면 해가 낮에 바깥에 일할 때 쨍하게 여기 노곤노곤하게 비치는 느낌. 그럼 수면. 그리고 머리도 안 아프고. 수면제하고 자기가 그거를. 근데 저기 저 같은 경우는 좀 나도 수면 좀 수면에 그 프로그램 좀 있거든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고. 근데 그게 나이가 들면 그래요. 아니 호르몬 장애 때문에. 어머니 때문에 그런데 전 젊어서도 그랬어요. 젊어서도 우리 아이들도 그래요. 뭐 20살 얘네들도 그래서 보면은 그럼 방을 엄마의 기질을 네, 따요. 이렇게 방을 치워주면은 멜라토닌 이런 게 나오더라고요. 근데 나는 근데 그거 그냥 냅두세요. 네, 그게 비타민 제품이라서. 네, 그래요? 그래서 그게 좀 궁금해요. 그 멜라토닌도 그러니까 뭐든지 내 웬일이에요? 생각은 멜라토닌? 그 별로 이렇게 5mm면은 안 중요해요. 별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넘어갔는데 이렇게 뭐라 그럴까 이렇게 제품으로 먹는 거 이런 걸 조금 이렇게 별로 이렇게 나트륨 게 긍정적인 참 좋아요. 멜라토닌.
저는 여기 오면 그거 많이 사가. 왜냐면 해외가 더 비싸. 배송료가 몇 배로 제품값보다 어디 거가 좋고? 나트롤. 나트롤? 네. 오케이. 그다음에 유산균, 여성 유산균은 이제 자롱가? 자롱. 네. 그리고 나머지 부분은 다 라오푸드가 다 좋아요. 여기 있는 사람도 모르는데 한국에서 아니 그게 아니라 우리 며느리가 너 의사인데 약 안 먹, 감기약 안 먹고 뭐 하고 비타민 뭐 하고 뭐 이렇게 먹더니 그냥 자요. 그리고 아니 아니 그러면 비타민 C는 진짜 내 인정을 해. 비타민 C. 테라플루에 타가지고 그냥 딱 먹고 말더라. 테라플루가 제일 좋대. 비타민 C는 그래서 조금 조짐 이상 딱 먹으면 딱 깨우는. 그런데 그것도 위가 건강할 때고 위가 약하면 비타민 C가 위염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그것도 조심해야 돼요. 저는 자다가 꿈을 많이 꾸는데 꼭 2-3시 되면 화장실 가야 돼. 소변이 내려가지고 깨잖아요. 네. 그러면 소변 갔다 오면 시원한데 그러지 말고 선생님도 멜라토닌 드세요. 왜냐하면 소변을 보고 와도 어차피 보는 건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보고 와도 그냥 잠이 들어요. 저는 18일 왔거든요. 시차 그런 거 별로 없어요. 커피도 무지하게 잘 마셔요. 커피하고 무관해 잘. 습관돼서. 네. 그렇기 때문에 요거는 이제 인지 기능 변화하고 행동 증상은 이렇다는 거. 선생님 어떤 게 좋은 거예요? 드시는 거? 제가 알려드릴게요. 나트롤. 네. 이거 먹어요. 그거. 근데 요건 젤리로 먹고 요거는 저거 저기 타블렛 조그만 거. 근데 그것도 전 진화로 해서 맞아. 블루베리 맛 뭐 이런 거 있어서 젤리가 먹는 맛이 있더라. 맛있죠. 네. 그래 맛있지. 한 번에 다 먹어버리고 싶지. 하리보 먹는 거 같아. 맞아요. 이왕이면 비타민도 맛있는 걸 먹는 게 좋지 않겠어요? 그렇죠. 네. 오메가3도 젤리로 나와요. 저는 그냥 순간순간 행복하고 싶어요. 약 먹는 고통도 싫고 주사도 그래서 주사가 왜 바늘이 있잖아요. 그래서 전 주사도 가서 걔가 그러더라고요. 주사 바늘을 갖고 와서 이걸로 해달라고 그래. 공포스러우면 3mm 갖고 와서 30 갤런 수가 있는데 그걸 하면 가득가득해서 들어가는지 몰라요. 근데 간호사는 오래 찔러야 돼. 왜냐하면 그렇지. 젖병이 바늘이니까. 가늘게 하는 거. 짜증내면 신고하면 된대요. 신고를 하면. 그래서 그거 갖고 오는 게 나밖에 없는 거예요. 몰래 그 주사실 가서 나 너무 아프고 이게 많은데 이걸 바꿔달라니까 해주더라고요. 빼고. 저는 미국 회사의 그 스완슨비라고 시작하는데 그게 지역에서는 굉장히 답니다. 네. 근데 부작용도 없어요. 사이드 이펙트 일반 주치의가 처방한 거는 잠 오는 약이라면 잠은 잘 자는데 나 사이드 이펙트 많거든요. 근데 약 먹지 말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렇지. 며느리가 약 먹고 나면 나중에 약을 더 추가해야 돼요.